왜 축구 팬들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가치를 과소평가할까? 수비형 미드필더는 왜 과소평가될까? 축구에서 공격수, 윙어, 플레이메이커 10번들은 팬들의 주목을 받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CDM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팀들은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승할 수 있어. 그런데도 왜 많은 팬들은 이 포지션의 중요성을 간과할까? 오늘 이 문제를 전술적, 역사적, 감정적 관점에서 분석해볼게. 1. 공격 중심의 하이라이트 문화. 수비형 미드필더는 주목받기 어려워. 문제. 축구 팬들은 주로 골, 드리블, 화려한 패스 같은 공격적인 장면에 집중. TV 하이라이트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인터셉트, 태클, 패스 차단 같은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음. 공격수는 매 경기 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기여도는 숫자로 쉽게 보이지 않음. 예시. 카세미로 레알 마드리드 앤드 맨유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고 빌드업을 돕지만 득점 장면보다 덜 주목받음. 캉테 첼시 앤드 프랑스 2018 월드컵 우승의 핵심이었지만 은바페 같은 공격수들에 비해 덜 조명됨. 결론. 골이나 화려한 드리블이 없으면 팬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V.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 하지만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움. 현대 축구에서 CDM의 핵심 역할. 1수비 보호 센터백 앞에서 상대 공격 차단. 2 빌드업 연결 최후방에서 공격 전개 시작. 3 공간 커버 풀백이 올라갈 때 수비 균형 유지. 4 압박 조율. 팀 전체적으로 압박을 걸 때 중간 역할 수행. 하지만 팬들은 이런 역할을 쉽게 인식하지 못함. 수비형 미드필더가 잘하면 공격진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잘못하면 팀 전체가 약해 보인다. 즉 공격수가 골을 넣으면 바로 눈에 보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기여도는 티가 안 난다. 결론. 수비형 미드필더가 경기를 지배해도 팬들은 그 영향력을 체감하기 어렵다. 3. 역사적으로 공격수들이 더 주목받는 문화. 발롱도르 수상자 비교. 발롱도르 세계 최고의 선수상 수상 기록. 연도 선수 포지션. 2008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공격수 윙어. 2009 리오넬 메시 공격수 윙어. 2010 리오넬 메시 공격수 윙어. 201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공격수 윙어. 2016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공격수 윙어. 2018 루카 모드리치 중앙 미드필더 CM 드문 사례. 그 중요한 점. 발롱도르 역사상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음. 2006년 파비오 칸나바로 센터백가 받았을 때도 예외적인 케이스. 결국 최고의 선수는 항상 공격수 위주로 평가되는 문화. 결론. 축구 역사 속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항상 조연 취급을 받아왔다. 4. 하지만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요한 이유.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우승하기 어려운 사례. 1 레알 마드리드 2016, 2018 UCL 3연패 카세미로. 2 첼시 2021 UCL 우승 캉테. 3 맨시티 2021, 23 트래블 우승 로드리. 핵심 포인트. 로드리 같은 선수는 빌드업, 수비 조율, 패스 연결까지 모두 수행. 하지만 일반 팬들은 득점 앤드 어시스트를 직접 기록하는 선수만 주목.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면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 결론. 우승을 위해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수. 5. 결론. 왜 팬들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과소평가할까? 이유 설명. 1 하이라이트 중심 문화. 골 앤드 드리블은 강조되지만 태클 앤드 인터셉트는 잘 안 보임. 2 전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할이 복잡하고 잘하면 티가 안 남. 3 공격수 중심의 발롱도르 역사 최고의 선수상은 거의 공격수 차지. 4 데이터로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득점 앤드 어시스트 같은 단순 기록이 부족. 최종 결론. 공격적인 플레이가 주목받는 시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중요성은 팬들에게 덜 보인다. 하지만 진짜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CDM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우승할 수 있을까? 실험 시뮬레이션. 실험. 만약 팀이 수비형 미드필더 CDM 없이 한 시즌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실제로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정말 필수적인 포지션인지 검증하는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 실험은 풋볼 매니저 FM24 또는 FIFA EAFC24 같은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 1. 실험 방식. 풋볼 매니저 FM24 활용. 실험 목표. 1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시즌을 치르면 팀 성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2 수비형 미드필더의 공백을 다른 전술로 대체할 수 있을까? 실험 1 맨시티 vs 맨시티 CDM 5 vs CDM X. 실험 A 기본 전술 CDM 포함. 로드리수 B형 미드필더를 정상 기용한 맨시티. 기존 펩 과르디올라 전술 유지 4-3-3 포지셔널 플레이. 한 시즌 동안 리그 앤드 챔피언스 리그 성적 확인. 실험 B CDM 제거 전술 CDM 없이 운영. 로드리를 제외하고 공격적인 4-1, 4-1, 5-4-2-4 전술 적용. 수비 부담을 중앙 미드필더 CM와 센터백이 대신 담당. 한 시즌 동안 성적 비교. 비교할 주요 데이터. 평균 실점수 CDM 있을 때, BS 없을 때. 빌드업 앤드 패스 성공률 변화.
경기당 X지기대 실점 증가 여부, 수비 조직력 약화 여부, 상대 공격수가 얼마나 쉽게 찬스를 얻는지. 결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경우 실점이 증가하고 경기 컨트롤이 어려워짐. 2. 현실 데이터 분석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기. 사례 1 바르셀로나 2008-12 부스케츠 전 vs 후 비교. 부스케츠 이전 2007-8 시즌 바르셀로나는 데쿠, 야야, 투레를 활용했지만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 부스케츠 이후 2008-9 시즌 펩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CDM 역할이 강화되며 트랩을 달성. 결론: 수비형 미드필더가 체계를 잡아주면서 전술적 안정감 증가. 사례 리레알 마드리드 2014 vs 2016 카세미로 효과. 2014-15 시즌 안첼로티의 레알이 공격적인 전술 크로스 역습 활용했지만 수비 불안정. 2015-16 시즌 카세미로가 정착하면서 챔피언스리그 3연패 시작. 결론: 강한 팀도 CDM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불안정. 3.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우승한 사례는 없을까? 거의 없음.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해. 1. 2009-10 바르셀로나 실험적인 전술. 펩 과르디올라는 부스케츠를 빼고 공격적인 미드필더 3명을 기용한 적이 있음.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는 결국 부스케츠가 다시 기용돼. 결론: CDM 없이 우승할 뻔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2012-13 바이에른 뮌헨 CDM 약화 상태로 챔스 우승. 당시 마르티네즈, 슈바인슈타이거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수행. 하지만 엄청난 공격력 리베리, 로벤, 만주키치 덕분에 균형 유지. 결론: CDM이 다소 약했지만 강력한 수비진이 보완. 요약: 극소수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강팀은 결국 CDM이 필요했다. 4. 실험 결과 예상 엔드 결론.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면 실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공격적인 전술을 써도 장기적으로 수비 불안정이 발생할 확률 큼. CDM 없이 우승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험 결과도 비슷할 가능성. 최종 결론: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우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강한 팀도 장기적으로 보면 CDM이 없으면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다.